일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에요. 네네.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할지, 뭐 증인을 신청을 할지, 네. 어떤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련된 거였는데 생각보다 좀 빨라요. 그 빠른 게 맞는 거죠. 빠르죠. 네, 탄핵 심판을 27일 날 시작한다는 거. 원래 왜냐면 지금 현재 6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인 체제인데 대통령의 탄핵을 6명 체제로 일단 띄울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을 텐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국민이 너무너무 분노를 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외교나 국방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6인 체제로 또 일단은 심리 변론을 띄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네.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속히 심리에 착수했다라는 거를 헌재가 의지로 보여줬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오늘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주심이 그쵸.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저도 아까 변호사님에게 질문했던 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정영식 재판관은 윤통 임명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주심이라는 그 주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심이요 네. 결론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들 지금 저도 네. 사실 그렇게 알고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그리고 주심이라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절차 같은 것은 조금 배려를 해줄 수 있겠죠. 절차 배려. 네네. 그러니까 이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증인 같은 걸 부를 때도 윤석열 네, 대통령 네. 측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좀 더 불러주다 보면 기일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일단 6인 체제인데 네네. 곧 9인 체제가 됩니다. 그렇죠. 23일인가 24일 날 그 헌법재판관들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건너서 결국은 임명해달라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원래 야당 한 명, 그렇죠. 여당 한 한 명, 명, 한 명은 네. 합의인데 왜 니네들이 둘이 다 해? 그렇죠. 그거 못 받아들여.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목리를 부릴 수는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이건 길게 시간을 끌기 좀 어려운 이슈가 아니겠어요? 네, 그럴 거.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것까지 저희가 지연을 한다고 하면 정말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친윤이 똘똘 뭉쳐서 네. 지금 뭐 조롱의 대상이건 일단 시간을 끌겠다고 생각하면 저것도 뭔가 시간을 좀 끌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진짜로 뭐 그러면 안 될 텐데 진짜로. 네. 이거는 완벽하게 원내 사안이라 가지고 네. 예측을 못 하겠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일단은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늦어도 1월 초에는 9인 체제가 뜰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뭐 만약에 네. 나는 탄핵 기각시켜야지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네네. 주심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박선영 네. 위원장을 네.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네. 여기가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입니다. 네, 처형이라고. 네, 그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건 네. 정영식 재판관 때문이다. 뭐 이런 네, 그런 썰도 얘기 있어요. 지금 많이 돌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청와대에서는 탄핵 기각에 거의 확실하다고 박근혜 청와대 확신했잖아요. 때는 제가 들었을 때도 100% 확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100%. 네. 뭐 보수 네. 성향의 재판관들은 기각할 네. 것이다 했는데 인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재판관의 성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헌법재판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런 이념이나 성향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것 네. 같다는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용이 되는 건 거의 100% 인용이 될 텐데 네네. 여기에서 아주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51조. 네. 이게 조금 어려워요.
헌법재판소법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51조가 뭐냐면 네네.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게 51조였구나. 네. 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면 네.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정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 아까 재판관들의 재량이네요. 네. 네.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하나? 그렇죠. 손준성. 네, 손준성 검사.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뭐 그건 형사 재판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지금 스탑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헌재가 부담을 많이 느껴서 네. 지금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이걸 헌재법 51조를 가지고 재판을 멈춘다? 탄핵 심판을 멈춘다? 국민분도 어떻게 감당할래?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죠. 네. 또 한 측에서는 원래 헌법재판소 51조는 대통령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조항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저게 내란 외환 빼고 그렇죠. 기소가 안 되잖아. 기소가 안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기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못했죠. 탄핵되고 나서. 탄핵되고 나서 네. 기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야 최순실 기소됐잖아. 같은 사건이야. 네. 요거 기소됐으니까 51조로 해서 좀 멈춰줘. 네. 했는데 안 멈춰줬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100%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거의 구속 기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당사자가 기소가 된 거는 처음이란 말이지. 이게 지금 다 전례가 없고 전부 다 그냥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복잡하고 네. 다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네. 고민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저도 굳이 이걸 가지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까 말까라고 하면 저는 안 한다는 쪽에 걸어요. 네네. 네, 그냥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법리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진짜 모르고 모르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주심이에요. 주심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겁니까? 절차잖아요. 절차니까. 절차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오늘 지금 저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에 대해서 이걸 그렇죠. 물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는 약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저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여기서 우리가 반대쪽에 이재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재명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을 깔아준다는 그 논리가 보수 진영에 사실 굉장히 그렇죠.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탄핵을 찬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굉장한 압박으로 많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네.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더 많았죠. 훨씬 많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절차상으로 헌재 51조가 있기 때문에 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죠. 모든 방송 패널들 다 마찬가지예요. 탄핵 심판은 180일 안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네, 하여야 한다. 헌재법에. 네, 네. 그게 의무 조항일까요, 아닐까요? 훈시 규정으로서 알고 훈시 있습니다. 규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180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다들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네. 그 180일 안에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산하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데. 네. 윤통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도 정영식 그 주심이 무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네. 절차적인 배려를 해줄 수 있거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무조건 180일에 끝난다 이런 것도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야 이게 무슨 꼼수로 해가지고 헌재 뭐 탄핵 심판 늘려가지고 뭐 탄핵 안 받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고 네, 탄핵 심판은 저는 거의 100% 인용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했던 거 거의 다 말했어요 그동안.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저 8대 0이라는 것도 제가 맞췄었고 이번에도 거의 100%다 맞을 거예요. 근데 시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재판, 네, 이 재판하고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 탄핵 심판만큼은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알고 저희가 있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재명 대표 이러잖아요. 탄핵 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가야 된다. 저 피디님 제가 아까 빼먹었던 기사 하나 있죠. 조기 대선 가시와 이재명 행보 빨라질 듯. 그거 좀 기사 띄워주실래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언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 야 국민의힘 저거 한동훈 대표도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거 뭐가 희망이 있어 이러지 마시고 대선 때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보시고 나중에 결정을 하시고 네. 한동훈 대표가 될 수 있고 다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되든 한동훈 대표가 특히 된다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 예를 들어서 저는 3월 전에는 3월 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늦어도 네네. 3월 달에 나오면 이재명 대표 흔들려요. 민주당. 비명들이 절대로 지금 사실 뭐 되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계엄 12월 3일 날 네. 가장 슬퍼했던 건 비명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진짜 비명은 이제 비명계들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순간 민주당에서 설 자리가 있겠어요? 그렇지. 최소한 총선 2번까지는 본인들이 공천받기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다음 공천, 다다음 공천까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실 일단 제일 빨리 나올 게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네. 위증교사인데 그렇죠. 일단 위증교사도 재판부 결정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논점이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제일 간단. 1심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네. 증인 신문 같은 거 네. 필요 없기 때문에 위증교사하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빨리 입장이잖아요. 하겠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야 이거 어떻게 시간 끌지? 그러다 고민하면서 우리 소송 기록 접수 받았으니까 이제 재판 시작할게요. 그랬더니 안 받아. 그 송달 안 받고 변호사 선임 안 해. 진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주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이럴 경우에는 국선 변호를 선임해서 빨리 송달해서 진행을 시켜달라고 네네. 지금 법원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게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어. 야 근데 저 이재명 대표도 저래 가지고는 대통령 하면은 또 금방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려, 혼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중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다 보더라고요. 네. 그렇지. 네. 그러면은 우려를 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안 찍을 가능성도 많고 더 결정적으로 만약에 3월에 항소심 재판에 나왔다 치자. 그렇죠. 3월. 네. 네. 3월.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네. 나왔다 치자. 네. 근데 대선이 한 6월로 잡혔어. 그렇죠. 6월에 잡힐 가능성. 그럼 그 전에 대법원 선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민주당 후보가 없어져요. 그렇죠. 순간 그러면 후보자가 없어진다고 갑자기. 그렇죠. 자기네들 경선 차점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게 3월에 만약에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뭐 탄핵 심판이 끝나도 대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딱 피선거권 박탈형의 선고가 됐단 말이야. 항소심에서 1심, 2심 또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1심에 무죄지만 항소심 유죄가 나온다면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유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원래 법리심이라서 그냥 크게 변동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3심에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이재명이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당선이 됐다 치자. 취임 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취임식 하기 전에. 취임 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순간 막 소름 돋아. 그렇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건 민주당이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뭐 한덕수 네. 권한대행한테 거부권행 사업 너도 탄핵 이런 네. 거 협박하고 있잖아. 네네.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사실 관심도 없어요. 지금 뭐 내란 일반 특검도 관심도 없어. 근데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는 뭐 허위 뭐 지금 뭐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면 네, 면소되는 걸로 또 야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날릴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면 진짜 이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네요. 저희가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놨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 원망스럽긴 하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무조건 탄핵 빨리 가 빠르게 가 뭐 무슨 쓰지 마 뭐 이러고 난리를 치지만 그럴 때 야 너네는 그렇죠. 저희도 딱 그러게 할 거예요. 거울 보시라고. 우리한테 할 뿐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말이 아니라 본인한테도 해야 될 말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 대표라고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지 이미 기소된 재판은 멈춘다는 근거 교정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그건 그럼 없죠.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만약에 됐다 치자. 자 네. 저기 취임식 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 네네. 그리고 대장동하고 그 재판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반복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일을 했던 것과 또 반복이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지금 진보 쪽에서도 지금 일단은 숨죽이고 있지만 항소심의 판결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각각의 재판부가 대통령 혹시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다고 했을 때 각각의 재판부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 진행하겠다 그러면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주 5회차 주에 5회 받는 것처럼 대통령이 주 5회 재판을 받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법을 바꾸든 뭐하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도 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중도층에서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소위 친윤 지금 뭐 내란 뭐 지금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된 대선 후보가 나오면 이런 이재명한테도 지고 나라 망가집니다. 그렇죠. 진짜 망가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화나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당선을 위해서는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 썩을 놈의 당도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파성 강한 정당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하려면 투표권을 받으려면 탈당하면 좀 받을 게 힘들어요. 제가 죄송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탈당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제가 되게 죄송해요. 근데 그러니까. 책임당원 또 유지해 주셔야 투표권을 확실히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국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돼서 제가 명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방법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서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로. 지금은 모든 언론의 이슈 중심, 국민의 비난의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 있고 이제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한테 가 있어요. 네. 또 여기 일부는 또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이야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네. 하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난도 많이 하더라고. 탄핵 찬성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좀 여러분들도 참아주셔야 할 것 같고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현존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 기피 신청까지 내서 정말 온갖 치졸한 재판을 밀어보려는 꼼수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언론의 포커싱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갈 시간이 곧 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제는 이제 탄핵 정국이 조금 탄핵이 됐으니까요. 조금씩 그렇지.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대선에 포커싱이 맞춰질 거예요. 그렇지. 조기 대선이 됐든 뭐 대선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그 후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뭐 장점이 됐건 단점이 됐건 리스크가 됐건 이거 주목받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리스크를 받을 거고 그렇지. 국민의힘은 지금 누가 될 거냐 얘기가 짱하고 나올 텐데 결국에는 다른 나머지 분들은 아까 여기 지금 댓글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 창원지검 얘기도 있어요. 명태균 거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조사가 그렇지. 한참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지금 성과가 있냐 없냐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다른 것보다 계엄 때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만으로도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당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그렇지만 결국 한동훈의 시간도 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몰락하는 시간도 함께 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만 내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되게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어요. 언제인가요? 4월 18일입니다. 아, 4월 18일. 네. 네.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까? 저도 그에 대한 의구심은 네. 좀 있어요. 그 얘기가 되게 많이 근데 하죠.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끌려고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야 기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완료되니까 그렇지. 네. 그때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또 그 논쟁이 또 붙을 것 같긴 그렇지. 하죠. 예. 일단은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그렇죠. 거고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는 그때까지 거죠. 만약에 끌었다 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될 거고 그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이 임기 종료입니다. 네.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그만두고 네. 이제 그러면 이분들은 저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그때도 박한철 헌법소장 그만두고 네. 임명 안 했잖아요. 임명 못 하게 했죠. 이건 적극적인 네, 행동이기 적극적인 때문에. 행동 임명 못 하게 했죠. 민주당은 이제 과거에 자기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렇지. 네,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과 계속 싸우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하긴 해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4월 18일 넘기려고 할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둘이 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저는 그래도 탄핵은 인용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어떻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당장 수사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보세요. 어떻게 시간을 끄는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열받아 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거울을 돌아보면 자기가 다 했던 그렇죠. 행동이다. 뒤돌아보면 자기 거울인데 내가 했던지 그대로 하고 있네. 뭐라 그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거울 치료라고 하죠. 네, 거울 치료. 네.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진 않습니다. 탄핵은 돼야 되지만 탄핵이 되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시간을 뭐 재판 지연이야 아마 잘하실 거야 아마 거기 검찰총장 출신인데 뭐 다들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거기 변호인들도 어쨌건 네임밸류가 꽤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네네. 한번 좀 지켜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온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그거만 지켜봐 주시고 한동훈 대표님 또 오늘 마지막 메시지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네. 그리고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여러분들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남겼는데 앞으로 2달 3달 지켜보시면 이게 지금 일주일만 지나도 지금 이 뭐 일주일 전거를 예측을 못하는데 이 정치판이 그렇죠. 탄핵이 지금 전국에서 사실 진짜 하루 단위로 막 쏟아지니까 뭐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부정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은 뭐 한 2달 후를 예측하라면 아무도 예측 못해요. 다 틀릴 걸요? 전부 싹 다 틀릴 걸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죠.